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지금 들어가는데, 확인 설명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요.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기재 요령을 알고 있느냐. 둘 다 물어봐요. 그럼 이거 둘 다 물어보기 때문에 서식 자체를 모두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식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기재 요령도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고요.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고 토지 서식이 있고 입구항공 서식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서식 4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도 4페이지. 토지 서식은 3페이지. 그다음에 입구항공 서식은 이거 3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작성 요령이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작성 요령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그럼 주거용 본문 내용만 3페이지, 비주거용도 3페이지. 그 다음에 토지 서식은 2페이지, 입광공도 2페이지예요. 영문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4서식의 기재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떻게 하냐면요. 주거용 서식을 위주로 철저히 작성 요령과 그 내용, 기재 내용을 모두 암기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주거용 서식을 위주로 철저히 숙지를 해주고 나머지 서식은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만 정리하면 우리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확인 설명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거리 문제가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확인 설명서 바로 써야 되죠. 그죠?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회 내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29회 때까지인가? 28회 때까지는요. 매번 2문제씩 냈었어요. 설명서에서만. 여기서 2문제를 냈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31회 때 출제하고 30회 때 쉬어버리고 32회 때 또 쉬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짝수에 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2회 때 이 부분을 쉬었기 때문에 33회는 100%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무조건 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 매번 냈어야 맞고 최소한 2개 이상은 내야죠. 그게 맞지. 우리 실무되면 바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철저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거용 서식을 위주로 이제 보고만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서 서식에 들어가기 전에 서식을 보기 전에요. 서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서식이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들어가 있죠. 이걸 제가 표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1번 해갖고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 그래갖고 중개 보수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 칸에 이제 서명 날인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모두 작성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주안점으로 나중에 암기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암기할 게 이게 설명서 상에서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나중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걸로 모두 암기를 할 겁니다. 모두 암기할 거고 나머지는 그럼 중개부수 빼고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눈여겨 이제 감을 잡고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자, 그럼 현재 설명서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 감만 잡고요. 그럼 이제 서식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516쪽으로 가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죠? 네,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교환 임대 구분 표시하게 돼 있죠.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 거기 확인 설명 자료란을 보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란 표시가 있죠.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 확인서, 그 밖의 자료야 갖고 제시하였던 거 있죠. 이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죠. 제시했던 것들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죠. 그럼 이제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요구한 사항 불응했을 때는 불응사실 모두 여기다 기재합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두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래가지고 유의사항 그래갖고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실제 거래가격 신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미리 써놓죠. 기본 확인 사항 말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가로 열고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제목 옆에다가
이게 제목이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개공이 현장 답사든 공부상 조사든 직접 조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즉 중개 의뢰인한테 협력을 요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 대상물견의 표시란이 나오죠. 그럼 대상물견의 표시란 이 부분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요. 토지란은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란은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건축물 대항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모두 기재합니다. 그럼 이거 물건의 표시란은 기본적으로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맞죠? 토지라면 토지장을 보고 기재하고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는데 여기서 자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그 다음에 구조용도, 방향 모두 기재하는데 이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해야 돼요. 그럼 방향을 조사할 때는 남향인지 서향인지 북향인지 조사라는 얘기죠. 이때 방향 조사할 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주택이었잖아요. 주택이라면 주실 기준이에요. 주실을 하면 안방이나 거실 기준. 그 밖의 건축물은요,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향을 조사할 때.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은 뭘 기준한다고요? 거실이나 안방, 주실 기준이에요. 근데 그 밖의 건축물은 뭘 기준한다고요? 주된 출입구. 그럼 우리 방향 강약이 특히 이제 우리 길치인 분들이 가끔 있죠? 부동산 하는데 길치인 분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도 중개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요즘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나침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에다가 그거 다운받았고 갖고 다니다 항상. 그래갖고 이제 방향 손님이 잘 물어봐요. 이게 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 이제 조사를 미리 해놓는데 그 거실에 딱 정면을 서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연 다음에 이걸 흔들어야지. 흔들고 딱 정면으로 딱 놓으면은 방향을 딱 가르칩니다. 이게 북동향인지 남동향인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손님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남동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남서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주로 이제 남향을 주택은 좋아하는데 남동향 좋아하시는 분은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 우리 아파트 남동향이 있고 남서향이 있잖아요. 그죠? 남동이 좋아, 남서가 좋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나는 남서는 싫어해요. 남동향이 좋아. 그 송도에 유리 건물 많다는 거 알죠? 특히 그저 센트럴파크 있는데 유리잖아, 맨 유리잖아요. 거기 쪄 죽습니다. 거기 완전 남서 방향이거든요. 여름에 쪄 죽어요, 쪄 죽어. 쪄 죽어요, 아주. 더군다나 그 유리잖아요. 에어컨을 풀로 가동해도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 겨울에는 또 남서니까 따뜻할 것 같죠? 유리죠. 겨울엔 또 추워서 못 살아.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집에 있잖아요. 올라가 보잖아요. 그럼 그 유리에 뽁뽁이 붙어 있어. 뽁뽁이 붙어 있다니까? 그 좋은 집에? 올라가서 쫙 보면 진짜 죽입니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거기 한번 들어가잖아요. 절대 못 나와. 네? 유리가 가장 비효율적인 건축자재 아니에요. 보기만 좋지 그냥 사는 데는 거기 처음에 있잖아요. 60평대 관리비만 150만 원 나왔어요. 관리비만. 그건 줘도 우리 못 살아. 관리비 한 달에 150만 원씩 어떻게 내고. 많이 나올 때는 200만 원 막 넘고 그랬고, 더군다나 있잖아요. 그거 그 모 단지는 처음에 거기 입주했을 때 있잖아요. 10시면 에어컨 난방이 다 꺼져버리는 거야. 중앙 냉난방이라 10시에 꺼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한여름에 10시에 에어컨이 둘 다 꺼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요, 더워서 못 자는 거지. 더워서 못 자갖고 호텔 가고 자서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풀로 틀어주는데, 어쨌든
관리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60평대 되면은 관리비가 막 20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다운됐죠. 지금은.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돼요. 타워팰리스는 300만 원씩이에요, 관리비만.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같은 나는 살아게도 못 산다니까. 내 한 달 페이 300도 안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 어? 그러니까 줘도 못 살아. 그는 일단. 그걸 산다고? 신랑 허리 휘어진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실 기준이고요. 내진 설계라고 있죠. 이건 이제 지진이 문제인데 그 건축물 대장 떼보면요. 뒷면을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이제 15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그 15년 전에 건축된 이런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기록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청라나 송도는 전부 다 내진 설계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거기는 이제 매립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송도는 100% 내진 설계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진도 6이라든가 송도가. 근데 그것도 한번 그 준비할 때 한번 웃긴 일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손님 모시고 갔는데 그 반팔 런닝 있죠. 여자분이셨거든. 근데 반팔 런닝 입고 계시는 거야.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친절하게 이제 매매였는데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 브리핑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분이 막 손님 왔다고 막 브리핑 막 하는 거야. 그래도 반팔 그 런닝 입고. 근데 그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이게 타일루가 있잖아요. 그 타일이 막 금이 쫙쫙 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이 쫙쫙 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간 게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저쪽 저 아래서 그 경주 그쪽에서 여기까지 울렸다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우리는요 이게 지진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막 다른 데들 막 이게 다 무너지고 난리였거든요. 우리 금만 살짝 간 거예요 이거. 이분이 계약했겠어 안 했겠어? 절대 안 하지. 그래갖고 옆에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했거든. 이 형이 계속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살려는 분한테 솔직하게 집 현황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대 있죠. 비대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비대를 요거는 안 되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해. 그 손님이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다시 안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진 설계 요거는 이제 건축물 내장을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등기비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기자 하고요. 그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민간임대 등록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등록했다면 장기인지 공공지원인지 이거 기재하게. 장기는 10년 이상이죠. 이렇게 이제 그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이라면 이제 해당 사항 없으면 기재하면 되고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중개할 때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물어봤을 때 확인 서류가 있다면 뭐 문자를 찍어준 게 있다면 그런 걸 출력해서 증명하고 계약갱신 행사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권리관계란이었고 그 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입니다. 3번 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잘 보시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상황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과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전부 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하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이 뭐냐 공법 시간에 이건 공부했을 것 같은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있죠. 이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안 나와요. 이건 뭘 보기 재야 되냐면 시군 조례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공법 시간에 공부했죠.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세부 내용은 조례로 위임했죠.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군 조례 그랬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 조례를 보기 잔다. 공부에서 안 나타난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기 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때 공법상 제한은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공법상 제한은 임대차 기재할 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가 왜 세모 해놨는지 아시겠죠? 임대차, 세모.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임대차 중개할 때는 공법상 제한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